저는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예요. 제 위로 3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언니와 늘 비교와 지독한 차별을 받으며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저희 언니가 저보다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뛰어났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사람을 홀리는 데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건지 늘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지 저는 따라할 수도 없는 재주였고, 그랬던 언니는 회계사 남편까지 얻으며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는데요. 그에 반면 저는 공부와 자기 발전에 욕심이 많았고, 그런 저를 저희 엄마는 쓸데없는 데 돈과 시간을 쓴다며 대학 졸업과 동시에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그랬던 제가 3년 연애 끝에 사업을 막 시작한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하는데 넌 그 남자 뭘 믿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망하면 그땐 어쩌려고? 뭘 믿긴,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무리 망해도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 나한테 뭐 해주지도 않을 거잖아. 어머, 내가 네 언니처럼 사자 사위도 안 데려왔는데 해주긴 뭘 해주니? 말이 사업이지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데 시집가는 너한테 뭘 파리바리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면 그냥 허락만 해달라고. 난 그 사람 사랑하고 사업을 하던 구멍가게를 하던 그 사람 하는 일 응원할 거니까.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다니까. 응원은 개뿔. 이거 봐. 그렇게 지 언니 이겨먹겠다고 공부하면 뭐래. 저렇게 실속이 없는데. 아휴, 지 팔자 지가 꼬는 건 줄도 모르고 답답하다. 너 네 언니 보고 뭐 느끼는 것도 없냐? 뭘 느껴? 아, 한 가지 느낀 게 있지. 언니는 형부 돈 잘 버는 거 그거 딱 하나 봤잖아.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댁에서 이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난 그런 결혼은 절대 하기 싫었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찌됐든 여자는 돈 잘 버는 남편이랑 사는 게 장땡이야. 네 언니 봐라. 편하게 살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고 편하게 살잖아. 게다가 밖에 나가면 회계사 사모님 소리 듣고 네 언니가 현명한 거지. 아우, 100번 말해도 내 입만 아프지. 알겠다. 어차피 허락만 하는 거면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집에 손 벌리지 않는다는 그 말은 꼭 지켜라. 저희 엄마는요, 저렇게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말을 친딸에게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저런 엄마가 창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개나 소나 사업한다며 무시하던 저희 남편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잘 됐는데, 그런 저희 남편에게 때 되면 용돈과 명품 선물을 받았던 저희 엄마는 자기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는 듯 안면을 싹 바꾸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차라리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남편 덕에 통쾌했던 시간도 잠시.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조금씩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남편은 끝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폐업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시리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시간도 잠시 어느 날 저에게 다시 밑바닥부터 해보겠다며 길거리 장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너무 뜻밖의 말이라 놀라긴 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믿어주고 그냥 한 번쯤은 밀어주고 싶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엄마는 펄쩍 뛰며 저희 남편을 불러 뭐라고 하셨어요. 길거리 장사를 한다고? 얘네가 미쳤네. 어디 쪽팔리게 가게도 아니고 길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야.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어디 취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내 딸이랑 갈라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업 망했다고 갈라서라니. 왜? 원래 잘 살다가 집 망하면 이혼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게, 엄마가 진작에 너한테 실속 차리라고 했지. 사업은 뭐 아무나 하냐?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장모님 말대로 아직 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길거리 장사를 한다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저 한번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왜 모양 빠지게 길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야? 니네 그렇게 돈이 없냐? 가게 얻을 돈도 없어? 설마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은 아니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럼 됐네. 난 또 내가 한 소리 하려고 불렀는데 너무 빨리 와서 손 벌릴 생각인가 깜짝 놀랐잖아. 기가 막혀서. 힘든 사람 부를 땐 언제고. 자기야, 일어나. 우리 이만 가자. 그러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 엄마 저런 사람인 거 벌써 잊었어? 뭐? 저런 사람? 너, 네 친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그리고 가뜩이나 사람 마음 힘든데 불러다가 꼭 그런 소리를 해야 하냐고. 엄마도 진짜 매너 없다. 야, 난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내 친딸만 아니었어 봐. 네가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냐. 저건 지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야. 아, 그러세요? 그럼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사는 언니나 챙기면서 살아. 저거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됐고, 진짜 길에서 장사할 거면 최대한 우리 동네랑 네 언니 사는 동네랑 멀리 떨어진 데서 해. 괜히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알겠어?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남편에게 참 미안해요. 그 어떤 도움을 바랬던 것도 아니었는데 상처되는 말만 잔뜩 들었으니. 그런데요, 마음 착한 저희 남편은 제가 너무 미안해서 차마 미안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괜찮다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을 엄마는 왜 그렇게 못 알아보는지 세상 답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야,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마. 그리고 이렇게 오라고 해도 갈 필요 없어. 에이, 그래도 어른이신데 그건 아니다. 나 괜찮아. 장모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정말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아니야. 자기한테 손 벌릴까봐 그러는 거 못 봤어? 자기는 우리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감싸더라. 내가 미안하게. 뭘 미안해. 자기 엄마면 나한테도 어머니인데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리고 아까 장모님한테 자기가 너무 막하더라. 내가 사업 안 망하고 잘하고 있었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나야말로 자기한테 미안하고 장모님한테 죄송해. 또 그 소리. 자기 충분히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면 어떤 사람도 못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난 자기가 뭘 한다고 해도 항상 자기 편이고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또 알아? 지금 이렇게 다시 밑바닥부터 하는 경험이 나중엔 좋은 밑거름이 될지. 고마워 자기야. 진짜 자기밖에 없다. 나 정말 결혼 하나는 끝장나게 잘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알았어? 남편은 결혼하고 꼬박 3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되었지만 이렇듯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사업이 망하면 부부 사이도 나빠지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 둘은 그 반대로 사이가 더 굳건해졌어요. 당시 저는 외국계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나 길거리 장사가 처음인 남편을 돕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저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이직을 해야 하지 않냐고 저를 걱정했는데 제 마음이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저는 과감하게 이직을 포기했고 그렇게 함께 길에서 계란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하는 장사라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매 순간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니 그것도 재미있었고 그렇게 얻게 된 경험이 조금씩 쌓이니 보람도 컸었죠. 그렇게 한 달 조금 넘게 계란빵 장사를 했어요. 그러자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저희 노점상을 찾아왔고 또 한 번 저는 남편 앞에서 나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야? 정말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난 엄마 말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그 말이 맞았네. 아우, 나도 거짓말이면 좋겠다. 기어코 이걸 하고 있어. 너 내가 하더라도 멀리 가서 하라고 했지. 여기서 하면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 다 알아볼 텐데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밖에 안 하니? 여기가 시장 근처라 목이 가장 좋아. 그리고 이 시장은 엄마랑 언니 집하고도 멀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멀어도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 어제 옆집 할머니가 여기서 네가 장사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그래서 이제 막 여기서 시작했는데 엄마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싫어. 여기가 엄마 땅이야? 자기야, 그만해. 장모님, 여기까지 오셨으니 계란빵 맛 좀 보세요. 선아랑 제가 반죽 비율부터 다 해서 다른 계란빵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됐어. 계란빵이 맛있어 봤자지. 그리고 난 비위생적인 길거리 음식 딱 질색이야. 왜? 나는 계란빵 좋아하는데. 매제, 그럼 나 5개만 싸줘요. 얘는 내가 너 밖에서 이런 거 사 먹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혼자 5개나 먹는다고? 네가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자꾸 살이 찌는 거잖아. 그러다 너 강서방이 너 뚱뚱하다고 안 산다고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하도 자랑을 해서 맛이나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나저나 매제, 이거 팔아서 하루에 얼마 벌어요? 10만 원은 버나? 아휴, 선아 너도 남편 사업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 천막 보니까 네 인생도 참 안타깝다. 언니 너 말이 좀 그렇다? 난 언니처럼 남편 돈 잘 번다고 잘난 척한 적 없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말 좀 가려서 할래? 자존심만 살아서는 네 언니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저건 어릴 때부터 꼭 지 언니한테 너라고 해. 너 그 말버릇 언제 고칠 거야? 걱정은 무슨, 속으로 고소해 죽을 텐데. 자기야, 진정 좀 해봐. 장모님 처형 보기는 좀 그래도 한 달 장사해보니까 먹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걱정해주시는 마음 잘 아는데 노력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놀러 오긴 무슨. 여기 있다가 무슨 창피를 당하라고. 내가 요즘 너희 둘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둘째 딸 사위 사업 망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다 퍼졌단 말이야. 이게 다 사위 하나 잘못 들어와서 벌어진 일인데 자네는 뭐 드는 생각 없나? 죄송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싫으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시비를 거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만만해? 이게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네가 이런 길거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엄마, 나 이렇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 엄마랑 언니 눈에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일 보람있고 재미있다고.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재미있어? 너 돌았냐? 이렇게 살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아서 키울 건데? 네가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도 사람들 눈엔 그저 망해서 빌빌거리는 걸로 보일 뿐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혼해라. 아직 둘 사이에 애도 없고 둘 다 젊잖아. 선아 너는 그래도 대학 4년제 나왔으니까 적당히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할 수 있어.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아무리 저를 낳아준 친엄마라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아니, 사람이 그 나이 먹고 예의도 몰라? 이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더는 참을 수 없어 온 힘을 다해 저희 노점상 밖으로 그 두 사람을 밀쳐냈어요. 그러자 시장 앞이라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당황한 엄마와 언니는 되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자기들 마음을 몰라준다며 자리를 떠났는데 그때 봤어요. 내내 괜찮은 척하던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한숨 짓는 모습을요. 그래서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저는 슈퍼에서 마실 것 좀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켜줬는데요.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속상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남편에게 격려와 위로는 해주지를 못할 망정 그 속을 후벼 파는 친정 엄마와 언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의 그 일로 친정 엄마와 언니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와 목표가 생겼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러던 중이었어요. 이제 막 장사를 한 지 2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
항상 저보다 2시간 일찍 장사 준비를 하던 남편이 노숙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삼아 드시라고 계란빵을 무상으로 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고 남편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이런 건지 언제부턴가 저희 노점상에 공짜로 계란빵을 얻어먹겠다고 찾아오는 노숙인들이 점점 늘어가자 저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고 말았어요. 자기야, 아무리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뭐 당연하게 공짜로 계란빵을 주는 곳이야? 아닌 건 딱 부러지게 거절해야지. 미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잖아. 우리가 파는 계란빵이 별건 없지만 그래도 먹고 나면 든든하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자기 기분 상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몰라. 가뜩이나 엄마랑 언니 다녀간 후로 심란해 죽겠는데 자기까지 이러니 나만 애가 타지. 그래도 자기야, 난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 평소에는 이런 작은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할 때가 많잖아. 게다가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엔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해. 으유, 이러니 사업을 해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망했지. 저는 그때 아차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지더군요. 분명 제 잘못이 맞지만 이상하게도 다 그 공짜 계란빵을 얻어먹으러 오는 노숙자들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은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는데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내내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엉망진창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가 저에게 그랬어요. 마음은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어쩐지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친정엄마의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이 모두 맞는 것처럼 제 머릿속을 뒤죽박죽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기는 꽤 오래 갔는데 그날도 제가 아침에 저희 노점상을 나가니 그 문제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계란빵과 우유를 남편에게서 받아먹고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에 한숨을 내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저기, 내가 항상 여기 바깥 양반한테 고마워하고 있다오. 덕분에 매일 아침이 든든해. 네, 그러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때였어요. 제가 뭔가 싫은 소리를 할 것 같으니 남편이 제 팔을 붙들었고 아무리 노숙인이라고 하지만 어르신에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서인지 아니면 계란빵을 드시고 고마워서인지 제 속도 모르고 노숙인 할아버지는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내 장담하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오. 그러니 지금은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보구려. 분명 보상받는 날이 올 게야. 그럼 나는 잘 먹고 가네. 내일 이 시간에 올 테니 염치 없지만 내일도 부탁하오. 네, 할아버지. 여기 계란빵 포장했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지금 당장은 든든해도 금방 꺼지면 또 배고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고마우이. 노숙인 할아버지는 그렇게 싸준 남편의 계란빵을 들고 유유히 저희 노점상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봐. 내가 설마 해서 와봤는데 할아버지, 그 계란빵 값 제대로 지불하셨어요? 아니, 가뜩이나 하던 사업 말아먹어서 힘들게 사는 애들인데 정말 염치도 없으시네요. 이 동네에 벌써 할아버지 소문 다 났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공짜 계란빵 먹을 수 있다고 다른 노숙자들한테 가보라고 하신다면서요. 진짜 나이 먹고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 그게 미안합니다. 엄마가 이 시간에 왜 여기까지 왔어? 이 팔푸나, 푼돈 버는 것도 못 봐주겠는데 꼴에 이런 거지들을 돕고 살아? 니들이 진짜 제정신이냐? 이 동네 거지들 다 니들이 책임질래? 진짜 사위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다 무슨 꼴이야? 할아버지, 내일부턴 여기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노숙자들한테도 여기 가지 말라고 하시고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으면 개념이라도 있어야지. 하긴 그런 이청 나이에 저러고 살겠다만.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엄마의 등장에 진땀을 흘려가며 저희 엄마를 말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할아버지께서는 당황하셨는지 놀라서 자리를 급히 피하셨고, 그 뒷모습에 제가 다 죄송한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엔 남편을 붙잡고 또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게 내 딸 데리고 갔으면 악착같이 벌어서 일어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 배고플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딸이나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않아? 내가 정말 자네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엄마는 남편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 순간은 모든 게 다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장사고 뭐고 다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건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안하고 짜증이 나서 나가보지도 않고 자는 척을 했는데 남편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어요.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자기야, 미안해. 근데 오늘 말고 내일 하자.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기, 나 정말 생각 많이 했거든? 근데 이렇게 자꾸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사실 나도 요즘 고민도 많고 힘들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떨까? 뭐?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야 당연히 자기랑 함께하고 싶지. 근데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더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장모님 말씀대로 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자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미안한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는 소리래?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자기 때문이 아니야. 그저 이 상황이랑 우리 엄마 때문이었는데 자기까지 그러면 나더러 이제 어쩌라고. 나 자기 말고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난 자기랑 있는 게 행복해. 그저 자기랑 같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저는 헤어지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도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남편 입에서 듣게 되니 그 충격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란 남편은 사실은 자기도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힘들어서 그랬다고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아마도 저도 그랬지만 남편도 서로 조심하느라 참았던 것이 한 번에 터진 게 아니었나 싶었네요. 그 후 저희 두 사람은 다시 힘을 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동네가 좁다 보니 그 소문도 곧이어 엄마와 언니 귀에 들어갔고 무슨 일인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엄마가 저만 집으로 오라며 호출을 하셨는데요. 너 이사 간다며 그 보증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있긴 하니? 그래서 엄마가 뭐 보태줄 거야? 내가 미쳤니? 그런데 돈을 보태게. 너 그러지 말고 이참에 그 보증금 위자료로 받고 그놈이랑 헤어져. 또 그 소리야. 내가 너 재혼할 남자 다 알아봤어. 공인중개사 하는 남잔데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 애는 있는데 전처가 키우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남자 부동산도 꽤 있고 벌이도 좋다는데 그만한 자리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나더러 이혼하고 그 애 딸린 남자를 만나라고? 엄마 미쳤어? 거봐, 내가 선아얘 아직 콩깍지 안 벗겨져서 소용없다고 했지? 넌 도대체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지금 네 꼴을 봐. 잘 다니던 회사도 못 가고 월세 전전하면서 길에서 계란빵이나 파는 남자랑 사는데 넌 네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됐어. 그런 소리 할 거면 이제 정말 인연 끊고 살자.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는 건 이렇게 엄마랑 언니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 그러니 이제 제발 우리 인연 끊고 살자.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네 아빠는 곧 죽어도 네 걱정뿐인데 나는 어쩌니? 맨날 밤에 퇴근하고 네 얘기만 하는데 나도 죽겠어. 근데 너랑 영 끊기로 했다고 하면 네 아빠가 퍽이나 가만히 있겠다. 몰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 남편이고 내 인생이야. 이제 그만 우리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어. 나 이사 가면 연락처도 바꿀 거니까 엄마는 그냥 아빠한테 대충 거짓말로 얼버무려. 엄마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우리 그이 건드리지 마. 알겠어? 저는 그렇게 다시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친정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젠 나한테 가족은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집에 올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점점 초조해지는 마음에 발만 동동거리며 남편을 찾아다녔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 새벽 동이 틀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느낌이 싸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으니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왜 좋지 않은 예감은 이렇게도 힘이 센 건지 저는 울며 불며 남편이 있다는 응급실로 뛰어갔고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 않았지만 심한 골절과 출혈이 심해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했다며 아직도 수술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이렇게 불행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건지 정말 그 순간은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저를 답답하게 만든 건 남편을 저렇게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경찰의 말이었는데 하필 남편이 사고가 난 곳엔 CCTV가 고장나 있어서 수사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하필 사고 난 도로가 큰 도로변이 아니라서요. 근처 가게도 없고 주차된 차도 없어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뺑소니 범인을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뺑소니 범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남편은 어떡해요?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저렇게 많이 다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이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길고 큰 수술을 마친 남편은 수술은 잘 끝났다며 병실로 옮겨졌고 몸에 가득 붕대를 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참으려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저를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하셨고 당신 아들 저렇게 만든 범인을 잡았냐고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도로 곳곳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걸었음에도 나서는 목격자가 없어 수사는 멈춰버렸죠. 저와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때였어요. 담당 형사님에게 전화를 받은 저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정말 한 걸음에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고마운 목격자가 누구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경찰서에 들어서자 저는 놀라서 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감사하게도 나타난 목격자가 저희 남편에게 매일 아침 계란빵을 얻어드시던 할아버지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저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셨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편의 계란빵을 얻어먹던 노숙인들이 모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한지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계란빵 하나가 그렇게 아까웠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아니 남편에게 일어났던 거였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내가 늦어서 미안하네.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 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뺑소니범을 잡아야 하잖아. 그래서 그 범인 찾느라 시간이 걸렸어. 당연히 경찰에 알리면 수사가 될 거라는 거 알지만 우리가 꼭 그 범인을 잡고 싶었거든. 순간 고개를 돌렸는데 같이 오신 노숙자 몇 분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됐다는 듯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할 테니 놀라지 말고 듣게. 최근 자네 부부가 힘들었잖아. 나도 그 일이 있고부터는 가질 못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당분간은 가지 말라고 일러뒀는데 맨날 보던 얼굴을 못 보니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잘 지내나 보려고 갔는데 그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시당 뒤쪽에서 나는 소린 것 같아서 내가 얼른 뛰어갔거든. 그런데 이미 어떤 여자가 내려서 자네 남편을 살피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내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차 번호를 기억해서 적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 노인네 눈이 침침해서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일단 사람은 구하고 봐야 하니까 근처를 뒤져서 불이 켜진 가게에 들어가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아무래도 그 사람이 다시 올 것 같아서 내가 그 사고 난 자리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말해서 비슷한 차를 모두 찾아보게 했지. 네? 거기 계속 숨어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 줄 알고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경찰에 연락을 하시지. 그게 그 뺑소니범 인상착의가 내가 아는 사람 같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 같았단 말이지. 뭐라고요?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요? 누가요? 자네랑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사람이 참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딱 한 사람밖에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경찰서 밖이 참 소란스러웠고 제가 그 소리에 뒤를 돌아 나가 보니 무슨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그 차에서 저희 엄마가 끌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희 엄마는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대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밝혀진 친정 엄마의 범행에 저는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자기와 연을 끊겠다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소개한 그 공인중개사와 제가 재혼을 하면 자기한테 떨어질 것이 많았는지 저와 남편을 갈라놓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 너랑 이혼하라고. 내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이혼하라고. 근데 그렇게 다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정말이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내 딸 인생을 위해서.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죠. 게다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차를 팔려다 노숙자 중 한 분에게 덜미가 잡히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더 신기한 건 엄마가 타고 온 고급 승용차들의 정체였는데 글쎄 할아버지는 노숙자가 아닌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내가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지. 난 사실 저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냥 평범한 회사 운영하는 노인네였네. 근데 한 번은 걷다가 힘이 들어서 길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자네 남편이 날 노숙자로 착각하고 계란빵 하나를 건네는 게 아닌가? 마침 배가 고팠던 때라 그거 하나 먹고 값을 치르려고 했는데 자네 남편이 이 늙은이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와서 계란빵을 먹고 가라고 말을 했지. 세상에 아직도 저런 젊은 사람이 있나? 내가 신기해서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척하고 매일 자네 남편 계란빵을 얻어먹었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 좋은 일로 크게 갚으려고 했는데 당신 모친을 만나서 그날 된통 당했지. 그래도 그동안 얻어먹은 것이 있으니 때를 봐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 뭔가.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닐세, 다 이 늙은이가 늦은 게지. 그런데 말일세, 자네 모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꾸며. 저리 착한 사람을. 그래서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사람을 시켜서 자네 모친을 잡아오라고 했네. 아무래도 경찰한테 맡기면 일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원래 나이를 먹으면 느긋하게 기다리지를 못하거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자네한테 미안하지. 자네 모친을 이렇게 잡아다 경찰에 넘겼으니. 하지만 나도 이번 기회에 자네 남편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러니 앞으로 문제될 일은 모두 내가 대신 처리할 테니 나한테 맡겨줬으면 하네. 내가 그동안 그 따뜻한 마음을 먹고 참 많이 고마웠어. 이 나이 먹으면 선뜻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 마다하지 말고 내가 무얼 해주든 그냥 받기만 해. 알겠나? 그렇게 남편이 베푼 마음은 몇 배가 되어 저희 부부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초범이긴 하지만 죄질이 나빠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저 역시 아무리 친정 엄마라고 하지만 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선처는 바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된 엄마는 저에게 실수였다며,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며, 네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자기한테만 죄가 있냐고 악다구니를 치시다. 나중엔 그게 자기한테 불리할 것을 알았는지. 선아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 네가 진짜 잘 살길 바랬기 때문이야. 내 비록 그 방법이 옳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 네가 최서방한테 잘 말해서 나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줘라. 네 남편 착하잖아. 그러니까 내 남편 그렇게 착한데 엄마는 왜 그랬어? 그리고 엄마가 지은 죄는 나랑 우리 그이가 어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가 시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 죄인? 나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저희 엄마는 결국 제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자 또다시 악다군을 치며 나중엔 저 같은 건 낳지 말아야 했다는 말까지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저희 아빠와 그렇게 믿던 언니의 마음까지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젠 정말 친정엄마와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 감사하게도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남편의 병원비는 물론 재활치료까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고 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할아버지의 정체에 자기도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요. 이렇게 분에 넘치게 도움을 받으니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리는 남편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시며 당신 건물에 가게를 하나 내어줄 테니 그곳에서 빵집을 하던 카페를 하던 하고 싶은 장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월세 대신이라며 그동안 공짜로 계란빵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됐든 맛있는 걸 제공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런 분을 어쩌다 노숙자로 착각했는지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얼떨떨하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 그곳에 카페 겸 제과점을 차렸고 아침 한정으로 아직도 계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계란빵을 1등으로 가져가시거든요. 그리고 남편 역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계란빵을 평생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도 닿았는지 은근 아침 일찍 계란빵을 사가겠다며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만드는 개수를 늘려야 하나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네요. 힘든 때임에도 매출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몸은 힘들어도 저희 부부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최근에는 소중한 생명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 더없이 감사한 요즘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연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남편을 만난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나 깊은 은혜를 입게 되다니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을 따라가려면 한참 먼 그런 사람이지만 몇 달 뒤 태어날 저희 아이는 아빠의 그런 마음을 꼭 닮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는 할아버지 말씀처럼 이제 우리 세 식구 좋은 것만 베풀며 받은 은혜는 돌려드리고 힘든 사람에겐 손을 내밀며 살아가려 해요. 비록 저희 친정엄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자식된 입장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시부모님에게 죽을 만큼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그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 같아 더욱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잘하려 합니다. 그럼 언젠가 이 무거운 마음도 아주 조금은 덜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부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일이라 어디서 이야기하지도 못했는데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